예,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점검해 보죠. 자, 맨 처음에는 저희가 중복 코드를 제거했습니다. 그렇죠? 커넥션 정보를 만드는 부분을 extract method라는 리팩토링을 사용해서 중복 코드를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는 커넥션 만드는 방법을 유저 DAO와 별개로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는 상속을 사용해 봤습니다. 상속을 사용했더니 저희는 정말로 커넥션 만드는 부분은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고 유저 DAO 클래스는 전혀 변경하지 않는 형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객체 지향 원칙이 있죠. 바로 OCP라고 해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에는 상속 고유의 그런 자바 상속에 고유한 그런 제약 사항이 있죠. 그래서 너무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간의 관계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죠. 너무 밀접하다는 겁니다. 또 컴파일 시점에.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유연한 관계를 원합니다. 런타임 시점에 얼마든지 런타임 시점에 관계가 생성되고 컴파일 시점에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말이죠. 자, 그래서 위임을 사용하면 어떨지 싶어서 위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사용했더니 코드는 그다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유저 DAO가 더 커넥션 메이커라, 심플 커넥션 메이커라는 구체적인 클래스에 더 의존적인 형태가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터페이스를 도입해 봤습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는 어떤 일종의 규약을 정해줬을 뿐이지 지금 이 상태의 코드라면 인터페이스를 도입했다고 해서 어떠한 장점이 얻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클래스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디펜던시 인젝션을 한번 적용해보죠. 디펜던시 인젝션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니고 상당히 쉽게 익힐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객체, 즉 유저 DAO가 필요로 하는 의존성, 심플 커넥션 메이커를 자신이 직접 이렇게 생성하는 게 아니라요. 외부에서 주입받는 겁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이죠. 인젝션이 바로 주입이라는 거죠. 의존성을 주입한다는 겁니다. 얘는 주입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유저 DAO는 의존성을 주입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생성자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의존성을 받아서 주입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세터를 만들어서 주입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유저 DAO가 필요로 하는 의존성을 누가 주입해 주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유저 DAO 클래스를 사용하는 또는 외부의 어떤 설정 파일 그런 곳에서 주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유저 DAO의 클라이언트인 유저 DAO 테스트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유저 DAO 테스트는 지금 유저 DAO의 클라이언트지만 실제 코드에서 유저 DAO의 클라이언트는 유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북 서비스나 그룹 서비스 이런 데서도 이 유저 DAO를 참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저 DAO가 필요로 하는 의존성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 메이커 타입의 new simple 커넥션 메이커를 만드시고요. 자, 이 커넥션 메이커를 유저 DAO의 생성자에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유저 DAO는 생성자 없이도 만들 수 있게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죠. 다음, 자, 이 상태에서 이 테스트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또 듀플리케이션 에러가 났겠죠. 네, 테스트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또 듀플리케이션 에러가 났으니까 한번 지워주고. 자, 이렇게 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적용했습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은 지금 보시다시피 꼭 스프링 컨테이너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자바 기술에 한정되는 기술도 아니죠. 이거는 어떤 의존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적인 코드라면 어디선가는 다른 객체에 의존할 테고 그런 의존 객체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컨테이너 도움 없이도 이렇게 디펜던시 인젝션을 도입할 수 있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테스트 코드를 조금 더 개선해 볼 텐데요. 자, 이 테스트 코드에 지금 책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넥션 메이커 이 객체를 생성해서 유저다오 객체를 생성해서 이 둘 간의 객체를 주입하는 관계를 맺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유저다오를 사용해서 유저다오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개를 하나 분리해 보죠. 먼저 이 위에 있는 이 기능을 다오 팩토리라는 클래스로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오 팩토리에서 유저다오 객체를 만들어 주기로 하죠. 그럼 유저다오에서 자, 이 부분을 다오 팩토리로 옮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유저다오 테스트에서는 유저다오를 가져오면 됩니다. 유저다오 팩토리에서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잘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럼 이 유저 다오 팩토리까지 빼내서 이제 매우 깔끔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테스트 코드는 이제 진짜 유저 다오를 테스트하는 역할만 가지게 되었죠.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프린시펄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프링 3.0에 추가된 스프링 3.0에 추가된 스프링 IOC 기능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 다오 팩토리를 스프링의 설정 파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configuration이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빈을 만들어주는 메서드에는 빈이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드는데요. 자바 빈 설정 파일을 빈의 설정 파일로 사용할 수 있는 애노테이션 config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생성자에는 바로 빈 설정 파일이 될 수 있는 클래스를 지정해 주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저다오를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 빈 가져올 때 이 get빈의 이 빈 이름은 다오 팩토리의 메서드 이름이 됩니다. 이 메서드 이름이 즉 빈 이름이 됩니다. 물론 빈 이름은 자, 이 빈 애노테이션에서 직접 설정해 줄 수도 있죠. name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그 밖에 오토와이어드, init 메서드, destroy 메서드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오브젝트와 의존관계 그리고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get빈 할 때 유저 빈의 타입을 알려주시면 굳이 캐스팅 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돌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만들었던 다오 팩토리를 스프링의 빈 설정 파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애노테이션을 추가했고요. 다오 팩토리에서는 애노테이션 config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바 설정 파일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오 팩토리를 사용하면 되지 굳이 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할까요? 그러면 자, 그게 마지막 남은 질문인데요. 뭐냐면 다오 팩토리에서는 get 유저다오로 호출할 때마다 이제 new를 해서 객체를 만들지만 이 빈 설정 파일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get빈을 할 때는 항상 같은 객체를 넘겨줍니다. 싱글톤 객체를 넘겨주죠. 빈의 스코프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빈의 생성 및 소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 콜백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설정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바 파일을 빈 설정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XML 파일을 사용한다던가 프로퍼티즈 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의 어떤 값을 설정하실 때 클래스 타입의 값이 필요하거나 프로퍼티즈 타입의 값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인티저 타입의 값이 필요할 때
그런 값들의 바인딩도 제공해주고요. 굉장히 이 다워 팩토리, 이 단순한 이 다워 팩토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 IOC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IOC 컨테이너가 DI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DI와 DL, 디펜던시 룩업을 할 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준다는 거, 네, 그것 때문에 IOC 컨테이너를 쓴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짧고 빠르게 네, 오브젝트와 의존관계 그리고 스프링 3.0의 IOC 애노테이션 기반의 IOC 컨테이너 사용 방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전부 이 책의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저는 매우 간추려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책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차근차근 그리고 더 자세하게 원리들을 원칙과 함께 다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꼭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프링 오브젝트와 의존관계 그리고 스프링 3에 대해서 스크린 캐스팅을 마치겠습니다.